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CDCS 함께 공부하게 된 김영훈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우선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 자체는 신용장 국제 전문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그러니까 공인된 신용장 전문가 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신용장과 관련된 지식을 모아서 평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CDCS 신용장 전문가. 우선 신용장 전문가가 되면 어느 곳에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일반 무역회사. 이제 무역과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겠죠.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무역회사가 있을 거고, 다음으로 포워더라고 보통 말하는 포워딩 업체, 운송 쪽인 거죠. 이쪽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의 기업은 큰데 이제 포워딩 업체 중에는 이 외환 내지 이쪽 결제 쪽만 하시는 분들만 모아놓은 부서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그리고 포워딩 업체 쪽으로 무역 관련된 회사에서 소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은행 쪽에서 또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CDCS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의 적어도 국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원인 경우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은행에서 다 신용장이라고 하는 영역은 보통 외환 업무라고 말하는데 모든 분들이 신용장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외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응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진급 등의 뭐 성장, 은행 내에서 성장 가능성 인정받기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은행은 은행이지만 이제 파이낸싱 해주는 그 캐피탈 회사에 계신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건설회사. 이쪽 편도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증서와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건설회사 계신 분들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 관련돼서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 파트가 1과 파트 2로 나눠지는데, 파트 1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선택형 문제입니다.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 해가지고는 주로 이제 우리 원문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멀티플 초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쓰는 걸로 이제 사지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파트 2의 경우에 이제 살짝 이제 쪼개져서 이제 선택형 문제로 10문제가 나오고,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30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영역이 이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문서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문서를 많이 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회와 달리 올해는 제가 문서 양식을 강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확보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의 동의를 받았던 양식들을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드려서 이제 관련 이쪽에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다운받으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많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에도 파트 1을 보고 파트 2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합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기억하실 것은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서 답이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일단 시뮬레이션을 보시고 나서 고민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파트 안에서 말 그대로 문서 한 장만 놓고
적절하지 못한 걸 찾는 것도 있고 두세 개의 문서를 한 번에 펼쳐놓고 하자를 찾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이 시뮬레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멀티플 초이스의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말고 정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멀티플 초이스의 경우에는 답안으로 바로 옮겨 놓으시고 정답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답을 모르겠다 부분만 일단 블랭크로 놔두신 다음에 바로 시뮬레이션 문제를 푸시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느라고 이 멀티플 초이스에 대한 정답 처리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간 관리 못해서 큰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학습하실 때 이제 어느 범위가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신용장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UCP 600 플러스 ISBP 745 이것이 이제 1등으로 중요한 주제가 돼요. 1등으로.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은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ISP 98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보증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보증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문제가 문항수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는 아니고 과거에 CDCS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적어도 홍콩까지 가셨어야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쪽에서 국내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가지고 오면서 국내에서 보았는데 국내에서 본 이후로는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문제수가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작년 올해를 기준으로는 이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문항수가 좀 많아지고 단순 사실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약간 시뮬레이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에 관련된 공부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UCP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URR75라는 게 있고요. 이 정도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1번하고 2번에 대한 시험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1번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원문은 어쨌든 딸딸딸 암기하신다고 생각할 수준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습을 하실 때는 뭐 학습을 하시는 분들마다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가 있을 거니까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찾으시면 될 것인데요. 이왕이면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그렇습니다. 일단 규칙에 대한 정리가 이제 선행돼야 되죠. 규칙에 대한 정리를 1번으로 합니다. 그 규칙에 대한 이해가 끝났을 때 그 다음으로 무엇을 들어가야 되느냐면 문서를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서를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칙 속에 대부분 문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정리하신 다음에는 이 규칙에 비교해서 문서를 이렇게 대응해서 읽어보시는 능력 필요하니까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원서를 읽으시는 겁니다. 원서를 검토하시는 겁니다. 제가 쓴 이 CDCS 수험서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족하나마 지식만 집어넣기 때문에 이 원서에 들어있지 과거에 없었던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돈 세탁, 머니 런더링이라 해서 돈 세탁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서의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들도 다 보시긴 하겠지만 이 돈 세탁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각별히 읽으시고 수험장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CDCS라는 자격증 자체가 어떻게 소용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관심사항이 없다라고 친다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지는데 힘줘야 되는 것은 파트 2에 있는 시뮬레이션 파트다. 이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학습 범위로 본다면은 신용장에 관련된 부분의 학습이 당연히 1등이 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학습이 뒤따라야 되겠다. 한편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전체 프로그램 속에 이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장래에는. 그래서 원서까지 이제 정리하는 시간까지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겐 더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서도 마지막에는 한 번 정도는 스크린 하실 필요가 있다. 원서가 내용이 페이지가 좀 많기 때문에 문장을 읽어보면 어려운 문장으로 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편안한 문장으로 쓰여져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규칙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군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원서부터 먼저 공부하시게 되면은 규칙을 모르신 상태에서 원서를 읽으면 어려운 책이 되는 건데 규칙을 알고 원서를 읽으시면 덜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관련된 파트의 원서를 읽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먼저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 저하고 이야기 듣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다른 분들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오리엔테이션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뭐 저를 통해서든 다른 분하고 공부를 하시던 간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